장관님,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간병 문제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를 보시면 PPT에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의 평균 입원 일수가 26.6일로 비장애인보다 3배 가까이 깁니다. 또 유급 간병 이용 일수를 보시면 131일로 비장애인보다 5배나 많습니다. 하루에 13만 원에서 18만 원씩 들어가는 간병비가 연간 2천만 원을 훌쩍 넘기고 응답자의 20%는 간병비 때문에 죽고 싶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간병은 가정이 감당하기에 벅찬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사회적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해 왔지만 실제로 중증장애인은 이 제도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서비스 구조 자체가 중증장애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통합 서비스는 다인실 중심이고 평균 입원 일수가 8.9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장기간 1:1 집중 간병이 필요한 점을 보면 좀 어렵다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고요. 또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환자군이 29.6%로 가장 많고 고도 집중군은 9.7%에 그쳤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가 경증, 중증도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면 애초에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실제 이용률도 증명합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입원 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28.4%에 불과해서 71.6%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가족과 민간 시장에 떠넘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 주된 간병 지원인을 보면 가족의 60.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6.9%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12.4%에 불과해서 결국 환자 10명 중 7명이 간병을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런 것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겠죠? 네, 아직은 네. 간호간병 서비스 운영하는 병상이 제한적이 상황입니다. 제도 자체 설계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데요. 전국 요양병원이 1,400여 곳이 넘는데 정부는 계획은 2030년까지 500개소만 간병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 사업은 고작 20개 병원, 1,2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나머지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많은 환자 가족들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본인 부담금 역시 40%에서 50%에 달해서 여전히 과중하고요. 세 번째, 제도 설계 부분도 지원이 병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환자 단위가 아니라서 환자는 병원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 중심의 제도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 위치나 지정 여부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공정한 제도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중증장애인이 제도가 있는데도 여전히 제도 밖에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간병 확대는 가장 절실한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는 여전히 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장기 집중 간병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증장애인이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희귀 질환자입니다. 이분들의 네,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간호간병 또 요양병원의 간병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